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공부할 때 다소 소홀히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외 처리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꼭 피해야 되는 것은 버그죠. 그러니까 버그는 우리 예상한 대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버그라고 말합니다. 이 버그까지 포함해 가지고 프로그래머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원치 않는 상황을 포함하는 말이 예외입니다. 영어로는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잘해줘야지 좋은 프로그램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는 문법 공부에 바쁘기 때문에 예외 처리까지 공부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컴퓨터 프로젝트를 한다면,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한다면 예외 처리를 꼭 다뤄야 됩니다. 이걸 소홀히 했다가 실제 프로젝트를 완성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우리가 코드 개발할 때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코드를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개발 다 해놓은 다음에 예외 처리 코드를 넣으려고 하면 미심쩍죠. 어떤 점인가 하면 코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구현을 하는 거라서 이 구현된 결과를 내가 코딩하는 당시에는 내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수정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코드를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 처리를 위한 부분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오류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코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재빨리 코드를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을 투여해야지 그 코드를 분석해 가지고 새로운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 개발할 때 틈이 나면 예외 처리 코드를 넣고, 그리고 코드 개발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메모리를 좀 더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코드가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예외를 발생을 하지 않고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에서 중요한 예외 처리를 한번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코드를 잘 짜더라도 코드는 우리 예상 못한 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확인하려면 나의 편견을 없애줘야죠. 근데 내 스스로는 편견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실행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디버깅 과정이라고 합니다. 영어 뜻 그대로 가면 벌레를 없애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디버깅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버깅 과정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의 디버그 사용법까지 같이 익혀 보겠습니다. 우리 매번 하던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워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exception을 따서 test except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 하는 거는 뭐 특별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임스페이스 스탠다드는 사용한다고 명시를 해 두고요. 우리 나눗셈을 할 때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우리 코드 개발할 때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회피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i는 예를 들어 10이고 j는 2고, 그래서 k는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눈 결과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자, k는 이렇다 라고 해서 결과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i에다가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0이 들어가면 코드에 뭔가 이상한 글자가 나왔죠. 앞에는 코드 0이었는데 이상한 음수가 나오고 하면 얘는
프로그램 실행상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I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J도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이렇게. K하고 이제 결과를 비교해보면 IJ 출력을 하는데 출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출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문제가 생겨서죠. 그러니까 이걸 회피하려면 J가 0일 때 비교해가지고 이때는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K를 하는데 J가 0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J가 0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오류를 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이걸 처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try catch 구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try catch 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try는 시도하는 거고 catch는 받는 겁니다. 시도하고 받는 게 도대체 뭔 상관인가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try 구문에서 뭔가 예외가 발생을 하면 이 예외를 던집니다. 자, throw를 이용해서 예외,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exception입니다. exception을 이제 던지기 때문에 catch라고 하는 구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J가 이제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모에 생기는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쉽게 하려고 하면 얘를 try하고 catch 구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try 구문은 try라고 쓰면 되고 여기에 코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try 구문은 실행할 코드입니다. 코드고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고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출력하는 코드는 try 구문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실행이 잘 되면 try 구문에서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ry 구문을 했는데 catch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catch 구문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를 잡는 구문입니다. 자, 예외를 잡는, 예외를 처리한다고 하죠. 처리하는 코드 블록입니다. try는 실행할 코드 블록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눗셈을 하는데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하면 여기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if 구문 해가지고 J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분모에 문제가 생겼죠. 이때는 throw를 해주고 어떤 변수를 혹은 상수를 날려줍니다. 그럼 이 상수는 int잖아요. int에 해당하는 exception을 예외를 받습니다. 받아서 cout으로 분모의 문제라고 하고 여기에 exception을 받은 이를 보통 출력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설계를 하면 자, 분모에 0이 들어가서 문제라고 하는 게 처리가 되고 코드는 0으로 잘 나오죠. 얘를 이제는 아까처럼 3으로 바꾼다고 하면 분모가 0이 아니니까 try 블록이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 이 캐치 구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에러 발생하는 모양은, 예외 발생하는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외들을 내가 다 구별할 수가 있는데, 예외 구별할 때는 매개 변수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구별할 때는 매개 변수의 자료형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위에 문제 생기면 수로를 던지는 거고, 만약에 더블로 내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블로. 그러니까 더블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더블
자, x가 이제 10.5라고 합시다. y가 2.3 해서 z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더블 z는 x 나누기 y. 뭐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있죠. cout 해가지고 이번에 z가 요 값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정수 나눌셈, 밑에는 실수 나눌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0이 들어가면 얘는 처리를 잘 해주네요. 무한대로 이제 잘 해주는데, 수학적으로는 오류이기 때문에 얘를 처리해주고 싶어요. 처리해주고 싶다고 하면 수로를 이제 던져야 될 텐데, 수로 던질 때 위에는 이제 정수 분모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떤 실수에 대한 처리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때는 자료형을 이제 더블로 해가지고 익스프레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수 분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if문 해가지고 x가 만약에 y를 해야겠네요. y가 0이라고 하면 수로 y를 이제 던집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 위에까지는 잘 실행이 되다가 밑에 분모 0을 만나기 때문에 분모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캐치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는 인트나 더블과 같은 원시 자료형, 기본 자료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클래스들도 우리가 날릴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들도 이제 수로로 이제 날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예외 처리를 하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예외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예외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타 예외 처리할 때는 점을 3개 찍어서 매개 변수를 표현을 합니다. 기타 예외 처리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cout으로 해서 알 수 없는 예외 발생하고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수로로 기타 예외를 한번 날려봅니다. 이 자료형은 캐릭터 배열, 상수 캐릭터 배열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건 없잖아요. 없으니까 수로를 날리면 위에서 먼저 처리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얘를 문제되지 않도록 분모가 0이 아니도록 합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예외 발생이 돼서 이쪽으로 예외 처리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할 때도 내가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예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클래스는 보통 레퍼런스 받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받아서, 자, 받은 예외 문자열을 한번 출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날리면 알 수 없는 예외 발생이라고 나오는데, 언뜻 생각하면 얘는 문자열이니까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캐치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의 자료형은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얘가 문자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문자열을 처리하는 얘를 처리하고 싶으면 캐릭터 배열로 받아야 됩니다. 그 캐릭터 배열도 콘스트니까 상수잖아요. 콘스트의 캐릭터 배열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콘스트의 캐릭터 포인터로 받아줘야지. 예를 들어 익셉션이면 이거 받아야 되는데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자열을 이제 날리고 싶으면
자, 수루를 하는데 문자열 점검 얘를 날리는데 날릴 때 스트링으로 자, 이 상수 문자 배열의 자료형을 타입캐스팅을 스트링으로 해서 날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날려줘야지 받은 예외 문자열이 문자열 점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이 예외를 처리하는 try catch 구문은 함수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void로 myfun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만들어서 여기에 강제적으로 한번 예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스트링으로 형 변환해 가지고 자, 얘는 함수에서 예외 발생을 시킵니다. 이 스트링은 어디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까?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네임스페이스 안 썼기 때문에 빨간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 밑에 있는 스트링 클래스라고 명시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한 요 정도의 myfun을 이제 호출을 합니다. 자, 호출을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수로는 함수 안에 들어있고 코드 블록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수로는 동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수로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수로는 함수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함수에 넣더라도 동작해서 그 호출한 코드 블록의 try catch 구문으로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자, 에러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내가 강제로 예외, exception을 이제 발생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이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어 가면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예외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발생시키는 이 통상적인 예외를 또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뭐 메모리 할당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얘를 처리하고 싶으면 헤드 파일에 일단 exception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exception이라는 헤드 파일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발생한 이 매개 변수 말고 자,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exception이 있습니다. 얘를 또 받아요. 그래서 얘는 표준 예외입니다. 표준 예외. 자, 표준 예외가 되는데 어떤 게 발생했는지 보고 싶으면 what이라는 걸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exception인지 설명이 출력이 됩니다. 이걸 넣더라도 현재는 그냥 함수에서 예외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수로밖에 없고 나머지 코드는 괜찮으니까 잘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메모리를 이제 할당을 한다. 한 1000개 정도 할당을 해서 int 포인트에다가 new로 int로 요 사이즈를 발생시킨다. 아니, 조금 더 메모리 크게 하기 위해서 더블로 할까요? 더블로 이제 발생을 시키고 자, 메모리가 다 쓰고 나면 자, delete 이용해 가지고 이 포인트를 없애죠. 그러면 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1000개니까 100만 개는 어떻게 될까요? 100만 개 100만 개도 문제가 없습니다. 100만 개 굉장히 큰 메모리 용량인데 운영체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롱으로 한번 키워서 1000만, 억, 1억 개 더블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 경우도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인트를 더 키워서 int 64는 64비트용 인트입니다. 얘는 용량이 이제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자 int 64빗 바이트 크기 한번 보면 사이즈 오브의 int 64라는 자료를 이제 쓰면 되고, 우리가 C나 C++ 할 때 언더바 있는 거 조심을 하겠습니다. 언더바 있는 거. 자, 언더바 있는 거는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자료형이거나 함수거나 상수입니다. 이건 운영체제가 지원을 하거나 비주얼 스튜디오가 지원을 하거나 표준에서 지원을 하는데 낮은 수준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공부를 코드 작성을 이제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nt 64의 크기는 보면 8입니다. 8바이트. 굉장히 큰 거고요. 여기서 내가 더 메모리를 이제 키운다고 하면 메모리를 내가 집어넣을 때, 메모리를 이제 확보를 할 때 무한정하게 크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읽기도 힘든데 엄청난 메모리를 이제 할당 받는다고 뉴를 이용해서 날렸는데 얘는 프로그램이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운영체제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예외가, 표준적인 예외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 이름은 bad allocation입니다. 나쁜 할당, 잘못된 할당인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외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코드 작성하다 보면 try catch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거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디버그를 써야 됩니다. 디버그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이 솔루션 구성을 꼭 디버그로 해야 됩니다. 릴리즈로 하면 안 되고요. 릴리즈는 코드 개발이 다 끝나서 이제 배포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디버그로 에러가 없는 거, 예외 처리도 잘 된 거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버그를 한번 컴파일해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항상 디버그로 돌려야 되고, 얘가 솔루션 구성이 디버그인 상태에서 디버그에 가서 디버그 실행을 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키는 이제 F5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F11, F10, F9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워낙 유명하고 디버그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이 단축키는 꼭 외워야 됩니다. 디버깅 시작하고 싶으면 F5를 누릅니다. F5를 눌러요. 자, 디버그 실행을 하는데 그냥 중지함 없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중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중단점은 디버깅을 할 때 어디서 멈출 건가 하는 거거든요. 자, 멈추는 부분을 확장하고 싶으면 자, 마우스로 특정 라인 수, 여기 15줄이죠. 라인 15에 마우스로 커서를 갖다 놓고 F9를 누릅니다. F9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단점 설정입니다. 중단점 설정이라서 F9를 누르고, 그러면 요 왼쪽 편에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이거 누르면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나. 마우스로 지금 클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F9로 나타나겠다가 다시 F9 눌러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F9 한번 눌러봅니다. 그래서 F5를 누르면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고 멈춥니다. 어디? I가 10 있는 쪽에 멈춥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게 F10하고 F11을 이제 자주 쓰는데, 자, 프로시저 단위 실행은 F10입니다. F10.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 F11인데, 자, 요거로는 우리가 좀 한글로 이제 풀어놓다 보니까 이름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이 더 나은데, 요 F10은 스텝 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실행을 스텝이라는데, 오버는 이제 건너뛰는 거잖아요. 코드가 있으면 한 줄씩 그냥 실행하는 게 F10입니다.
근데 F11은 뭔가 하면 요 그림에도 있듯이 스텝 인투입니다. 스텝 인투라고 해가지고 코드를 실행을 하다가 함수를 만나는데 그 함수를 만날 때 그 함수 속으로 들어가는 게 F11입니다. 함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함수를 이제 빠져나오는 거는 Shift F11을 누르면 빠져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5를 이제 누릅니다. 자, 다시 F5 눌러서 실행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도 자, F10, F11, F10, 그다음 Shift F11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요걸 눌러도 되고 단축키 눌러도 되는데 보통 단축키를 많이 누릅니다. 그래서 F10을 누르면 하나씩 실행입니다. 그러면 뭐 오류는 없고요. 여기에 이제 이름이 자동으로 이제 뜨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 실행으로 눌러서 다시 F10을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F10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코드 작성할 때 필요한 값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J가 이제 중요하니까 J가 현재는 내가 3을 넣었는데 요 값에 3이 나오죠. 그럼 문제없이 잘 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잘 실행되도록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 쪽에 도달했는데요. 요 함수 쪽에 도달했는데 만약에 F10을 다시 누르면 요 F10에서 실행이 그냥 바로 되기 때문에 캐치 쪽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F10 누르면 받은 예외 문자 열리는 게 뜨고 그 결과를 이 콘솔 창에서도 보면서 디버깅이 제대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F10 누르면 끝까지 가서 종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함수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는 없지만 코드를 좀 더 추가해 가지고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F5 누르고 그 다음에 중단점은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my phone 위에서 한번 하고 싶으니까 그 위에다 놓고 F9 누릅니다. 그럼 중단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F9 눌러서 중단점 만들고 F5 눌러서 디버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F10 눌러서 한 단계 실행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I에 10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라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F5를 누릅니다. 그럼 그 다음 중단점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더 빠르게 디버깅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F10 눌러서 J 출력 한번 해보고, 이번에는 마이폰에 왔으면 이 함수 속으로 들어가서 실행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스텝 인투를 뜻하는 F12를 누릅니다. F12 누르면 이제 함수 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시 한번 F10을 눌러서 하나씩 실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얘를 빠져나가고 싶으면 Shift F11을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싶으면 스텝 아웃의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프로시저 나가기인데 너무 말이 기니까 스텝 아웃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스텝 아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그냥 바로 실행하고 싶으면 다시 F5를 눌러서 끝까지 실행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의 디버거를 잘 사용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버그도 아주 손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메모리상에 있는 값을 보면서 우리 코드를 추적하기 때문에 쉬워지는 겁니다.